지금 오늘 주말 평일의 마지막이고 이 불금에 굉장히 많은 열의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카데미 통해서 좀 어떻게 많이 배우셨습니까? 네, 이제 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요거를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나는 뭐 지금 좀 수준이 한번 그냥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설명을 좀 진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난 그냥 좀 배워보겠다, 어떤 교양 차원에서 는 아무도 없으시네요. 난 실제로 창업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깊이에서 설명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대구 경북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을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원 제도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제안서 쓰는 몇 가지 방법까지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대구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저희는 2013년부터 사회적 기업 창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메인 사업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교육생분들 중에서는 좀 교양 수준에서 들으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사회적 기업 창업을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보시려고 사전 준비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공간, 두 번째가 자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세 번째는 인력이고 네 번째는 기술이라고,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대부분이 많이 빈약하시죠. 자체적인 공간이나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금이나 내가 이 사업 분야에는 정통하나 내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노무, 세무, 다른 인허가 이런 관련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서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 뒤쪽에 있으신 분들도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메인 사업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연중에 소셜벤처 대회라는 그 사회적 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두 가지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이제 다양한 몇 가지 사업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그 교재에 있는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공간은 이렇게 대구 경북에 위치를 해 있어요. 저희 본 캠퍼스가 경산 질량공단 그쪽에 있고, 대구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주 요 건물 4층에도 저희 경주창업팀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영덕연수원 쪽에는 세미나실 그런 이제 이용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창업팀들한테 공간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서, 경산 본캠이랑 대구 캠퍼스에 공간이 있긴 한데, 경주 쪽에 만약에 여기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공간을 육성사업에 들어오시면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내가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 인증 교육 때 배우셨죠?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을 내가 독학으로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수업 듣고 돌아서면 까먹죠. 독학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독학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 낭비, 또 인력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사회적 기업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이런 인증 지원 팀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기본적인 인력들이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달에 한 번씩 가서 좀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드리고, 다음에 이제
경영을 하실 때 이런 경영 노하우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내가 돈 관리도 해야 되고, 회계 세무들,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인사 노무, 나의 아이템을 뺏기면 안 되고,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취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경영 지원 사업을 멘토 선생님들을 붙여드리고 있어요. 네, 저희 요거 좀 인큐베이팅 현황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대구랑 경북 쪽에 창업팀들을 많이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84개 팀을 육성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팀. 저희가 2013년부터 창업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13년에는 15팀, 14년도에 20팀, 15년도에 23팀, 작년부터 30팀을 받기 시작했어요. 비율은 대구랑 경북이 1대2 정도가 됩니다. 대구보다 경북이 좀 많기는 한데 경북이 23개의 시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경산이 본 캠퍼스다 보니까 경산에 있는 창업팀들이 많고, 포항 경주 쪽 창업팀도 저희 쪽에서 많이 발굴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경, 상주, 요 경북 서북부 쪽, 그리고 안동,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지금도 올해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해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의 사회적 기업 1세대 분들이 좀 자리를 많이 잡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종을 다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내 잘난 맛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도 좀 잘 커넥션이 있어야지 창업을 하시고 나서도 오래 이 영역에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선배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아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내가 사회적 기업, 그냥 일반 창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도와드려요. 여기 저희 이제 단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대구되고, 아까 전에 또 저희 앞 시간에 지역과 소셜비즈라는 단체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뭐 경주 가경복지센터, 이런 이제 여러 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사회적 기업 단계가 여러 가지가 조금 있어요. 근데 대구대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좀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연에 한 번씩은 공고를 내서 발굴을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 단계를 만들어놔요. 그럼 저희 창업팀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한번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득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드에 나가서 좀 지역과 소셜비즈에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이 되고, 내가 실제적으로 또 다른 분들을 좀 협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선배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랑 연결하시면 되고, 이렇게 저희는 좀 기초적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좀 그 공고를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공고가 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도 초 1월 달쯤에 공고가 뜰 것 같아요. 창업팀들 신청이 마감이 되면 이렇게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이제 서면 심사를 먼저 거치고, 다음에 이제 면접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고 창업팀들이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해요. 예,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내가 아카데미를 한번 들어봐가지고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신 거니까 아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창업팀들을 뽑을 때 한 1대3 정도 경쟁률이 있거든요. 근데 아카데미 졸업하신 분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사업계획서 때깔이 다르달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 들으신 게 되게 좀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교육을 이수를 하신 분들한테 발표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대면 심사까지 거치고 나면 창업팀들 최종 선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에 창업팀들을 모집을 해서 한 달 정도 저희가 심사를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30팀을 뽑을 때 거의 한 3배수 정도가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좀 교육을 하는데도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느냐, 지원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사업비겠죠. 저희가 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은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뭐 사업을 하다 보시면 기자재 같은 것도 구입이 필요하시죠. 뭐 사업과 관련된 기자재들, 홍보비들,
그다음에 교육비, 내가 내 사업 분야에서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 뭐 행사를 하고 싶다, 다음에 출장을 갔을 때 내 출장비, 뭐 회의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 이게 진흥원에서 굉장히 광고를 세게 하고 있는데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한 평균이 2,500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고 초기 협약금이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평가를 거쳐서 사업비를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2,500이면은 1,000보다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2,500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창업팀들 성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나중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조금 먼 단계이긴 하지만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시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다음에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업 개발비를 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를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구입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시면 미리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지원 제도를 착착착 활용을 하시면 중복되지 않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약에 몰랐다. 그럼 육성사업 와가지고 홍보비 실컷 쓰고 아 내가 나중에 예비사회적 기업 가면 기자재 사야지. 그거 안 될 때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팁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경주 분들이시니까 길게 설명 안 하고 이 건물 4층에 공간이 있다는 거. 그냥 일반 사무실 정도고 뭐 컴퓨터나 이런 집기 같은 거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희는 딱 공간만 무료로 1년 동안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멘토링들 제공을 해드리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다음에 이런 아카데미보다 조금 더 깊게 아카데미를 2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지원이 1년에 하고 끝이 나요. 저희가 2월 달에 창업팀 협약을 맺으면 10개월 동안 조금 이제 임팩트 있게 창업팀들이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안녕 잘 가 이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우리 창업팀인 거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창업팀들 필요하면 멘토링도 제공을 해드리고 저희 관련한 뭐 사회적 기업 행사나 또 기념품을 맞춘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창업팀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대구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입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안에서도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행사도 되게 많고 기념품 맞출 기회도 되게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 창업팀 물건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너무 여기에만 종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똑같은 예산이 있으면 좀 더 공공스러운 성격을 가진 곳에 예산을 쓰고 싶겠죠.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타이틀을 따놓으시는 게 마을기업이라도 여기는 또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실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니까 내가 그냥 협동조합으로 말겠다 아니면 마을기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좀 마을기업 쪽으로 해서 타이틀을 득을 해놓으시면 좀 나중에 입찰이나 이런 데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기준은 두 부문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가 아예 없으신 분들 또는 사업자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올해 2016년 12월 20일 날에 공고가 떴거든요. 그럼 2015년 12월 20일 이후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에 공고가 뜬다. 그러면 사업자가 아예 없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도 가능은 하신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고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사업화가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 말고 사업자가 아예 없거나 있긴 있는데 1년이 안 됐거나 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 개시 연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2018년 1월 1일에 공고가 뜬다라고 한다면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 개시 연월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이신 분들. 그럼 법인 사업자다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말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라고 해서 거기 등본에 보시면 법인 성립일이라고 있어요. 그게 2017년 1월 1일 이후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제가 어렵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죠. 그리고 또 몇 가지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 고등교육법상 교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교 교수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의 본분은 학생을 가르침에 있는 거죠. 교육에 있는 건데 창업이 이게 웬 말이냐, 교육자가 영리활동이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원 창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이공계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에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런 교원 창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은퇴하신 공무원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교사분들도 신청은 가능하세요. 다음에 3인 이상 팀을 이루셔야 돼요. 예. 이게 팀을 이루어서 사업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표 포함 이제 3인 이상의 팀을 이루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거랑 설명을 같이 해드리면 예비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가 사업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초기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대표는 당연히 사업자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 팀원들은 사업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업자가 없으신 좀 똘똘한 팀원분들을 물색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뭐 협약기간 내에 반드시 법인 창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끝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시고 졸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우리 저기 뭐 교실에 있는 교푼이나 내 졸업장처럼 그냥 찍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가 되는 거겠죠. 최대한 그렇게 되실 수 있지 않도록 저희가 실제로 업이라는 것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있으면은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교육생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번듯한 제안서 하나라도 작성을 하시고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왜 하지? 우리의 목적은 뭐지? 한번 상기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알고 끝내겠다가 아니라 한번 창업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5일간의 아카데미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떤 좀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지원 사업도 받아보거나 좀 이쪽 영역으로 내가 투입이 돼서 뭔가 이 영역 안에서 해보고 싶겠다고 하면 어딜 가든지 다 똑같아요. 뭐 제가 이름은 김유진이고 대구대에서 왔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교육 자료를 드리고 안내를 하는 것이 이해가 쉽듯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저는 사업계획서와 실무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냥 잘 들었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좀 배운 지식도 활용을 해보고 또 내일 있으면 현장 체험도 가실 건데 현장에서 보시는 것도 한번 내가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해서 사업 제안서를 내가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교육이 굉장히 영향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업 제안서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저희 창업팀들도 선생님 서류 쓰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저희 창업팀들은 서류 작업에 조금 숙달이 된 편인데 그 사람들도 어려워요. 당연히 이제 아카데미 들어오신 분들은 더 어렵겠죠. 이거는 너무 어려운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그래도 한번 배워보시고 제안서를 써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꼭지를 좀 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팀을 선발을 할 때의 기준은 소셜 미션을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봐요. 저희가 일반 창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양반이 왜 돈을 벌려고 할까? 저 사람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게 소셜 미션이잖아요.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냥 영리기업 가시면 안 되죠. 그게 더 간편한 거예요. 근데 사회적 기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뭔가 기업의 어떤 의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소셜 미션이라고 하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건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영리기업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영리기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영리기업은 하나예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돈 많이 벌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고객, 우리한테 돈 써줄 사람, 그 사람의 불편을 해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돼야 돼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어디 기부하면 되지 뭐. 우리 제품 많이 만들어서 복지관에 납품해주고 기부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해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좀 관심이 있는 영역은 어디 쪽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표님을 좀 많이 봐요. 이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이 사업을 오래 한 거는 아닌데 대표님의 개인 역량이 굉장히 이 영역에서는 좋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높게. 어느 정도냐면 대표가 매력이 있으면은 그 기업의 물건이 팔릴 정도예요.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뭐 인간적인 매력, 뭐 어떤 사람 되심, 뭐 사업 전문성들 이런 것도 보기는 하지만 이 대표님의 어떤 좀 진실성을 저희가 많이 보긴 하죠.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심사할 때 조금 이렇게 되게 어려운 과제기는 한데 이 대표님을 계속 이렇게 저희가 보는 거죠.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뭐 여쭤보고 정말 대표님의 어떤 진실함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에요. 순서가 요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창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이템부터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대표님은 이거 관련해서 어떤 경력이나 업력이 있으신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는 좀 아이템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업종을 분류해보면 난 제조다 손 있으세요? 제조? 교육? 어떤 업 하실 거예요? 선생님? 네, 핑크색 옷 입은 우리 선생님. 아직 아이템을 실제는 네네네. 식품 쪽이 좀 많아서 식품업. 네네네. 아무래도 좀 지역 농산물, 로컬 푸드 활용하신 사업을 하시려는 건가? 그렇나요? 네네. 뭐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서는 독창성, 뭐 차별성,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보는데 세상에 새로운 아이템은 없어요. 네. 아이폰도 세상에 새로운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연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런 지원 사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저는 카페를 할 건데 카페 너무 많아서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대표님이 판단을 하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도시락 하는 업체인데 도시락은 너무 흔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흔할 수도 있겠죠. 저희 창업팀만 해도 지금 도시락 하는 업체가 한 5개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업이 이 도시락업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들은 다 달라요. 네. 똑같이 지역 농산물을 쓴다고 해도 안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 달라요. 기업이 이 업을 하시려고 하는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사업 모델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유사업종 대표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지레짐작해서 내 아이템은 별로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 해서 주저앉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카페 흔하다, 뭐 요새는 또 붐이 그거죠. 콜드프레스 주스. 저희가 창업팀들 뽑을 때 매년 붐이 있었어요. 14년도쯤이 한 카페였고, 작년에는 반려동물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사업도 유행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창업팀을 이렇게 뽑으면 그 특수한 업종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미션을 조금 차별화한다고 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창업 아이템 다 갖추고 들어오는 팀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면서 보완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사업을 진짜로 실현을 할 수 있을 건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로 일단 1차적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요 교육생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도가 있어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도 함께 매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메인 사업으로 두고 있고,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름에. 그 두 대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북에서 이 제도를 설명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알고 보면 되게 꿀 공모전인데 잘 모르시는 이유가 영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실제적으로 창업 지원을 도와드리는 실질 지원 제도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로 되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체크하는 그런 대회예요. 요 소셜벤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요거는 교양 수준이니까 한번 이제 알아두면 요거는 쓸모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벤처는 요새 뭐 벤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벤처는 어드벤처에서 왔어요. 어드벤처는 좀 모험적이다 이런 뜻이죠.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개인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생님들처럼 이런 소수의 팀이 어떤 소수의 아이템을 가지고 좀 도전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인 창조 기업이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벤처 앞에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벤처기업은 무슨 뜻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똑같이 개인이나 소수의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는 맞는데, 좀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를 소셜 벤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랑 맞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으로 영리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다라고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 뭐 수식을 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이다, 뭐 전통적인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 조직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제 수준에서는 딱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기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영리 기업은 돈 버는 기업이죠. 복지관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죠. 근데 방법이 조금 다르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창업이 아니에요. 복지관은 나라에서 받은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맞는데, 나라에서 하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할까 하는 것에 있어요. 더 이상의 생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 클라이언트들, 우리 주민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따와서 분배를 잘 해드리는 거죠. 근데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운영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벌어서 좀 취약하신 분들, 근로에 취약하신 취약계층들, 또 우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려우신 그런 취약계층 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좀 더 잘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관이랑 사회적 기업은 운영 원리가 다르고, 근데 이런 말 다 그냥 너무 어렵고, 사회적 기업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회적 기업이랑 소셜벤처는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면, 사회적 기업이랑 소셜벤처는 운영 원리는 비슷해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랑 소셜벤처랑 개념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례를 보니까 외국 사례 탐스 슈즈가 있더라고요. 탐스 슈즈 사례는 아마 첫 시간에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창업주님이 아프리카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맨발로 걷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왔거든요. 대구 지금 데프리카라고 해서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거기를 맨발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 길도 그냥 걸으면 너무 힘들죠. 근데 거기는 그냥 노면이에요. 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발이 다치고 피가 나고 거기서 감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주님이 저걸 보면서 아, 내가 신발을 만들어서 신발을 팔아서 우리 고객님이 한 켤레 살 때 그 이제 아프리카 난민이나 그런 이제 제3세계 아동들한테 한 켤레가 기부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켤레인데 거의 두 켤레 값이죠. 그렇게 파는 게 탐스슈즈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맞으니까 탐스슈즈 같은 경우에는 소셜벤처가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항상 이게 문제야. 내가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장사가 안 돼요. 꼭 무슨 시험을 통과를 해서 자격증을 받아야지 주는 거겠죠? 이 녹음이 되고 있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운영 원리는 비슷하지만 내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이렇게 어떤 시험에 신청을 해서 합격을 해서 자격증 득을 해야지 어디 가서 내 사회적 기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좋은 일 하는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 마크를 달았다 그러면 벌금 내시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셔도 안 돼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영역에서 이렇게 단계가 4가지가 있어요. 가장 높은 개념이 제 정리를 너무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가장 윗단계에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지금 가경복지센터나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가실 흑사랑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고 안동의 나우도 마찬가지고 회룡포 주식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기업은 이제 요건적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똑같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돈을 버는 기업인데 좀 요건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적 기업은 기업을 운영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고 다음에 당연히 법인이셔야 되고 다음에 유급 근로자분들이 5명 이상은 고용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노무비의 50% 이상은 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동안 매출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노무비의 50%니까 뭐 근로자들 월급이 2억일 때 매출 1억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제 뭐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을 상쇄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개념이에요.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공헌 사업 같은 것들 이거를 내가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합격을 해야지 사회적 기업 로고를 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어렵겠죠? 딱 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우리 전 시간에 복습을 해보면은 뭐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 우리 근로자분들 고용을 하실 때 일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고 다음에 뭐 사업 개발비나 아니면은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같은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게 좀 문제였던 거예요. 일단 뭐 법을 바꿀 수는 없고 약식 제도를 만든 것이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좌우가 싹싹 구분이 되실 거예요. 여기는 6개월, 여기는 3개월. 똑같이 법인이면 되고 여기는 5명, 여기는 1명. 여기는 매출에 조건이 달려있는데 여기는 조건이 없네? 이런 것들. 제도가 조금 간편화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공고 일정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경북이니까 경북은 1년에 공고가 2번 뜨거든요. 6월 달에 한 번 떴고 올해 10월 달에 또 뜰 거예요. 그때 이제 신청을 해서 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어려우신 거예요. 독학을 하기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저희 대부대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요렇게 반 쪼개봤을 때 왼쪽에서 2가지가 대구대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오른쪽 2가지가 지역과 소셜비즈가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구분이 쉬우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이 사업자가 아예 없으신 예비창업팀 또는 사업자가 있기는 한데 아직 1년이 안 된 초짜 사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간, 자금, 뭐 멘토링,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조금 잘 창업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고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떠요. 요렇게 우리가 여름에 만났는데 그럼 나는 어떡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셜벤처 경영대회가 매년 여름에 열리고 있어요.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에 공고가 마감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생님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신다고 하면 좀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안서 요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안서가 훨씬 더 약식입니다. 요 사례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보니까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까 전에 요 네 가지 단계 있잖아요. 저희 쪽에서 보면은 요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해서 쭉 성장을 하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네 단계를 실제로 하신 분이 요 토닥토닥협동조합이라고 요건 대구 사례예요. 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직 40이 되지 않은 굉장히 젊은 남성분이세요. 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전공을 하면서 누군가를 상담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상담사분들이 누구를 상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상담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사가 일할 때가 별로 없어서.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아무도 심리 상담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정신병자 취급될까봐, 보험 안 될까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자기 마음에,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보다 더 심하거든요. 예, 여자분들은 목욕탕 가면 되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면 되는데 남성분들은 그런 게 막 집에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왕따 되고 밖에 나와서 겉돌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우리 아버님들을 신경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가서 상담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문 상담사분들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겠다. 우리가 밥벌이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사업체를 만들어 보자가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었고, 상담소를 우리 상담소 보면 다들 이렇잖아요. 뭐 땡땡 심리상담연구소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문턱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래서 요런 예쁜, 요 실제로 카페거든요. 카페 안에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구조랑 약간 비슷해요. 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 사무실 있는 곳이 카페고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상담실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손님들은 바깥을 볼 수 없고 바깥에 카페에 있는 손님들은 이 사람이 상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밖에서 봤을 때는 내가 카페 놀러 가는 건지 상담하러 가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상담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2012년도에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내 이제 대구 시내 한복판에 매장이 1호점이 있고 영남대 앞에 2호점이 있고 좀 이제 부촌에 대구의 좀 만촌동이라고 좀 괜찮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3호점을 해서 지금 사업을 굉장히 잘 운영하시고 계신 케이스예요. 그 나중에 사업 제안서 쓸 때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 이제 저희가 키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들이 딱 두 가지예요. 그 사업 요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교재에 있는 사례들을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왜 이 일을 하는가? 주목하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 당신은 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세요? 를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소셜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파트. 그 다음에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거냐. 그게 우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맞는 기업들,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연결이 잘 되는 기업들을 저희가 좀 우수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잠깐 휴식 가진 다음에 사업 제안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이제 그거를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사회적 기업을 내가 이렇게 볼 때 저 기업은 왜 이거를 하지? 그걸로 하기 위해서 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걸 가지고 있지? 두 가지를 계속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그 기업에 대한 이해가 되게 쉬울 거예요. 네, 요거는 근데 제가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공고가 뜰 거니까 그렇지만 요 소셜벤처 대회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업 아이디어 요 일반 창업 부문이 있거든요. 여기 부문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경상도잖아요. 경상권역 안에서 서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면 심사 합격하신 분들을 대면 심사를 하고 이 권역별로 대표 선수를 뽑아서 전국 대회에 보내서 전국 대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권역 대회를 통과하신 분들은 내년도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자동 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 공고가 뜰 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1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1년을 좀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제안서 수준도 높고 좀 경쟁이 치열해요. 네. 근데 요 대회를 통해서 오면 훨씬 좀 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제안서 양식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좀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두 영역에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회에서 좀 우수하신 성적 거두신 분들은 상금도 타요. 저희가 매년 한 우수상 정도는 저희 쪽에서 꼭 나왔거든요. 올해 창업팀 중에서 3팀이 여기서 상을 타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대회를 통해서 종잣돈 벌고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쪄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업 제안서가 나오지 않을 이게 아니라 대회를 한번 이제 디데이를 설정을 해놓고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하고 제안서를 한번 써보시면 훨씬 교육도 잘 들리게 될 거고 좀 참여가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가 신청서, 제안서를 쓰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7월 10일까지 받고 있어서 요 아카데미 졸업생분들은 논문 쓴다는 개념으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저희 센터 전화번호고 거기 리플렛지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다니신 분들한테는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시 아카데미 통해서 연락했다 하시면은 제가 조금 더 상담을 잘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제안서 한번 쓰시면 그대로 제출하시지 마시고 저희 쪽에 꼭 이제 한번 논의를 하시고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구 전담이긴 한데 경북에도 출장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대회 하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날짜를 잡아서 경주에 한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